자, 33번부터 할게. 열심히 하자. 자, 요거 33번은 네 번째 어려웠던 문제다. 수치나 측정 값의 불확실성이야.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잖아?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 값이 불확실하잖아. 근데 이 불확실하다는 게 상대적인 거야. 불확실하다는 게 상대적인데 사용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한번 볼게. 여기 주제문이다. 자, one of things입니다. 어떤 것들 중에 하나잖아. 배웠지? one of 뒤에 복수명사 뒤에 무슨 동사? 이렇게 단수 동사입니다. 여기도 단수 동사 나올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 선행사가 요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들 중에 하나야. 어떤 것들이야? make, 이거 목적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여기 의미상의 주잖아, 그죠? 여기 의미상의 주어, 여기 진주어다. 맞나? 해석해봐. 멤버들이죠. 대중의 멤버들이, 맞아. 불확실성이 대중들의 멤버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도록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대중의 멤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확실성, 목적 보니까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 불확실성이 대중의 멤버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도록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 애매하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데띠아야. 정답 먼저 볼게.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불확실성의 significant, 중요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take, 어떤 거리, between A and B,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뭐 이 정도 거리가 된다. 자, 측정된 것처럼 언제 특정 지점에 한 해, 특정 한 해에 동안에 어떤 특정 지점, 뭐 북극이는 잘 모르겠다. 한 해 특정한 지점에서 측정된 것처럼 이 정도가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다 이 말이야. 대략적인 거리겠지? 근데 이게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형용사지. 자, seem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잖아?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맞잖아? 맞지? 여기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정확해 보인다 이 말이야. 상대적으로 정확해 보인단 말이야. 결국은 자, 6개 significant digit 뒤에 나오지? 이게 유효 숫자다. 중요한 숫자니까 맞지? 그 유효 숫자 한번 봐봐라. 여기 있노? 또 6개 맞지? 여기 적어놨지? 6개 유효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의미한다. 자, 문장에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치고 맞지? 6자리의 유효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니? 대 빠졌다. 대띠아를 의미하겠지. 대띠아가 뭐니? 내가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니? 거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정확성에 가깝게 거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어디에? one part of. 대충 100만 분의 1 혹은 그 정도의 합쳐서 요 정도가 요것서 요까지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이야. 그리고 그 정도의 정확도로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이제 100만 분의 1점 쭉 나가는데 이게 소수점 맞자. 공이 6개잖아. 100만 분의 1 정도 되겠지. 한 그 정도의 정확성 정도까지 거리를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야. 자, 순서합의다. 그래서 하지만 확 바뀐다. 하지만 그 다음 숫자 자릿수 이거 원래 자리 뭐 숫자라는 의미도 있잖아. 여기서 여기서는 자리야. 그 다음 자리야.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몇 개야? 6개지. 그럼 그 뒤에 7번째 자리 말이야. 이 7번째 자리가 불확실하다면, 자 봐라. 여기 7번째 숫자가 뭐야? 7 다음에 뭐가 나와? 여기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뭐야? 0부터 9까지잖아. 맞잖아. 7 뒤에 0부터 9까지가 있을까? 이거 아니야? 그 다음 자리가 불확실하다면, 불확실하잖아. 지금 뭐 뒤에 없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대띠아를 의미하겠지. 대띠아 뭐니?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 불확실함이란 것이 더 크단 말이야. 여기에 불확실함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무엇보다 더 커? 무엇보다? 거리죠.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 쌤 요거 한번 인터넷 찾아봤다. 뉴욕하고 시카고 사이의 거리가 1150km야. 한반도 전체가 1000km야.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에서 한경북도 저 끝에까지 합쳐가지고 1000km 정도밖에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길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두 개 지역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이 나오든 9가 나오든 옵션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 그죠? 요 차이가 1150km보다 더 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주제문. 자, 외달절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다. 자, 외달절이 문장이 주어니까 뭐서? 동사에 에서 쓴 거 알지? 해봐. 요 오소 된다. 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 인용이죠. quoted. 인용된 숫자가 여섯 개 유효 숫자. 인용된 숫자가 정확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디에 달려있니?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의도하는 것에 달려있다. 만약 내가 care about, 신경 쓴, 단지 어디에 신경을 쓴다면 태양이 몇 분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내일 떠다, raid 안 된다. raid 안 된다. 발생하다, 전혀 관련 없는 단어다. 떠오르다는 뜻이야. rise. 태양이 몇 분에, 몇 시, 몇 분에 내일 떠오를지에 관하여 내가 신경을 쓰고 싶다면, 그러면 아까 인용된 숫자 있지? 아까 여기에서 인용된, 되지? 아까 여기에서 인용된 그 유효 숫자 6개, 그 숫자는 fine, 괜찮아. 하지만 내가 뭘 원한다면 위성을 보내고 싶단 말이야. 어디에? 궤도에. 단지 어디 위에? 그 태양의 궤도 위에. 하지만 여기서 잡아당겨서 해석해라. 하지만 내가 위성을 보내고 싶다면 어디 위에? 태양의 궤도 위에 위성을 보내고 싶다면 그러면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뭐를 알 필요가 있니? 거리를, 더 정확하게 거리를 알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일출 상황이라면 아까 요 정도 가지고는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위성을 보낼 거라면 1000km 정도가 차이 나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다? 아까 나왔던 수치나 측정 값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데 사용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불확실하냐,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거는 불확실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불확실하다, 요 개념이야. 짜증납니다. 그 다음 34번. 자, 요 내용만 볼게. 34번이다. 34번. 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야. 재생에너지 알지? 뭐 태양에너지, 뭐 수력 발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인프라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맞잖아.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당연히, 그냥. 근데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게 되어 비용과 환경적 한계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 화석에너지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다가 바꿨는데 바꿈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를 또 사용해야 된다? 문제점이란 말이야. 자, 볼게. 이 사람은 주어입니다. 콤마 누구니? 미국의 언론학자, 언론인 이 사람은 헤인버그 argued that 대띠아를 주장한다. 자, 대절의 주어 동사 찾아봐. 자, 이거 대절이지. 주어 동사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접속사 대절 뒤에라든가 관계사 뒤에 있잖아. 특히 접속사 대절에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했지 내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주어 동사 나오잖아. 요 사이 항상 뭐 나온다 했지 내가. 부사 나온다 했지, 부사. 또는 뭐라 했지 내가. 부사구 나온다 했지. 부사절 나온다 했지. 자, 여러분 얘기했다. 이거 나올 수 있고, 이거 나오면 그냥 갈로 치면 돼. 부사구 얘기했지, 부사 뭐라 해서 내가 강접, 빈농, 장방시. 기억날 거다. 부사구 세 가지 얘기해봐. 전치사, 명사, 대표적인 거 맞나? 또 뭐 있니? 2번. 분사구문. 기억나지? 분사구. 3번은 뭐라 있니? 투부정사, 부사정구 알지? 이런 게 있다 했잖아. 이번에 설명한 적 있지? 시장은 이조리가. 자, 아무튼 여기에 생각될 수 있으니까 갈로 치고 보란 말이야. 주어 동사는 못 찾으면 안 된다 이거. 자, 봐. 그래서 봐, 요 문장 봐. 그래서 뭐를 주장하니? 자, 요거까지 갈로 치는 거다. 어디에서? 만든다. 뭘 만드느니? 자, in ing는 ing 할 때 정도 의미야.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아이가 그자 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많잖아. 공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재생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를 멈추기 위함이야?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가 주범이 뭐야? 화석연료지. 근데 화석연료, 이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는다는 의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맥락이야. 맞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be involved in 참여하고 있다. 뭐라고? be involved in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어디에 참여하고 있니? 뭐 중에 하나야? 가장 위대한 변화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지. 인간의 역사상.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건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야. 뭐뭐에 더하여, 뭐뭐에 덧붙여, 뭐뭐에 더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당연히 beside 됩니다. beside도 부사로 사용되지만 전치사로 사용됩니다. 뭐에 더하여? 태양열 패널이죠. 태양열 패널 알죠? 태양열 패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의 터빈. 이런 것에 더하여. 자, 이게 뭐니? 재생에너지의 종류죠. 자, 1번 할게. 재생에너지 종류 1번. 자, 아이, 맞네. 4번 할게, 그냥. 아이씨, 복잡하네. 자, 재생에너지 종류 1번 할게. 1번. 그 다음에 풍력 터빈. 자,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뭐, 우리 경주도 있잖아. 경주도 뭐, 저기, 뭐야, 저 토암산이나 그쪽 바다 보면, 여기 있잖아. 약간 풍차 같은 거 많이 봤지? 풍력 터빈이야. 이런 것들에 더하여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니? 대체 이동, 대체 수송, 대체 어떤 수송, 대안의 수송의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제 사실 이게 1번이고, 사실 2번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3번이야. 따져보면. 맞지? 그 다음에 또, 농업의 새로운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과정도 역시 결국 다 빼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뭐냐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고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 태양 패널과 풍력 터빈에 덧붙여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순삽입 이러한 변화가, 이런 많은 변화가 생기지. transformation, 이러한 변형, 이러한 변화가 당연히 발생하진 않지. 뭐 없이는. 화석 연료 없이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으로 바꾸고 싶은데 화석 연료가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이게 주제문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어떤 예가 나오겠니?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는 맥락이 나오겠지. 자, 이거 뭐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이야. 여기 주어 1번이야. 그 다음, 강철 엘리먼트. 강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야. 지금 있잖아. 이거 좀 애매한데, 엔드가 나왔잖아. 이게 엔드가 덩이조사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를 대충 보면 있잖아. 봐라, 느낌 봐. 이거를 1번으로 보잖아. 다 봐, 느낌 봐. 콘크리트 구조물과 강철 요소들의 제작 이걸 전체 주어로 본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단수 써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너가 책에 요걸 단수로 보게끔 해석을 해놨다고. 자, 봐. 요거 한번 봐. 콘크리트 구조물과 요거지. 콘크리트 구조물과 맞나? 그 다음 강철 요소의 생산. 강철 요소의 생산. 이게 주로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게 해석 써야 돼. 그런데 이게 해석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게 해석 없으니까 이게 이 원문이 더 중요하거든? 그럼 해석 없다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 1번 하고 그 다음에 강철 요소들 이렇게 2개 따로 봐야 돼. 그럼 요거 1개. 맞지? 요거 2개제. 2개니까 당연히 이게 복수이기도 하고 2개니까 해석 없다 이래 봐야 된다. 해석지는 마치 이거 2개를 하나의 병렬로 잡고 이걸 주어로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 뭔지 알겠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썼는 놈이 번역한 거 아니야. 번역가가 새로 번역했기 때문에 원문이 중요하다. 이해되지? 해석만 안 된다. 그래서 해석해봐.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과 주어 1번 그 다음에 강철 요소들이 주어가 2개다. 그래서 뭘 요구하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지. 자, 이 2개는 뭔지 아나? 이 2개의 제작이라는 것은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작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위한 이 제작이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가능하겠지. 뭐를 만들기 위하여?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만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제작인데 이 제작이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에 가능한 그런 에너지 양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솔라 패널 알죠? 이거 재생에너지의 태양열 패널의 제작이야. 이것도 뭘 요구하니? 아주 드문, scarce, 드문 같은 말, rare, insufficient 이렇게 불충분한 뜻이야. 그러니까 scare하고 같은 말이야. rare. 그러니까 태양열 패널의 제작 또한 자 여기서 프로덕트 쓰면 안 된다. 프로덕트는 이거는 결과물이야. 이거는 제작이잖아. 이게 생산이야. 만든다는 맥락이고 프로덕션은 이 프로덕트는 결과물이야. 산물, 제품이잖아. 나온 제품을 의미하잖아. 프로덕트 안 된다. 내용상. 그래서 어쨌든 태양열 패널의 제작이 만드는 거야. 제작이 뭘 요구한다? 아주 드물고 비싼 미네랄 광물이야. 광물. 저 산 밑에 저 바다 밑에는 광물이야. 그 광물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그 광물이 뭐니? 반드시 excavate. 자, excavate는 채굴되다. BPP잖아. 이거 채굴하다라는 뜻인데 채굴된다라는 뜻이겠죠? be mined, be extracted. 채굴되어져야 되는 드물고 비싼 광물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또 뭐를 요구하면 또 분사구문 다시 한번 또 뭐를 요구하면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 어디 있어? 항상 얘기했지.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 찾으라 했지. 누가 요구하니? 요거야. 태양열 패널이 요구하죠. 이 제작이 그 제작이 요구한 능동관계 맞죠? 뭘 요구하니? 역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 해석해봐. 더비 해석해봐. 더비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 뭐하면 한다 이 말 아이가? 해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더 푸시 toward 어느 방향으로 압박하다. 어디로 계속 푸시 더 열심히 더 많이 어느 방향으로 푸시하면 푸시할수록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으로 더 많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빨라져? 우리가 뭐를 사용해야만 하니? 화석 에너지겠죠? 뭐를 위해서? 그 건축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에너지 construction process죠. 그러니까 건축 과정, 재생에너지 건축 과정을 위한 화석 에너지를 더 빠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 맞지? 자, 다음 순수합의. 이것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자. 비쌀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이 뭐를 훼손시키는 자, 언더마이닝 중에 하나 훼손시키다. 서버테이징, 그 다음에 impairing, 뭐를 훼손시키는 요소니 뭐에? 어떤 노력이야? 글로벌 에미션,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분출이죠. 이거 뭐야? 글로벌 에미션은 이 분출이죠. 뭐가 분출하니? 화석 연료의 지구의 분출이죠. 화석 연료의 전 지구적인 분출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훼손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사람은 마지막 리마크 말한다. 뭐라고 말하니? 대띠아로 말해봐. 어떤 비용이야? 뭐를 만드는 비용이야?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계산되어 있지 않아. 어디? 이 변화의 프로포절, 이 변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의 계획 아니다. 이 변화의 프로포저 제안서 안에 계산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조건,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많은 비용들이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게 어디에만 포커스 두고 있니? 에너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요 조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이 사람이 뭐라고 리마크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비용이죠. 이런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만드는 비용 자체도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카운트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돈을 또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뜻이잖아. 이 변화, 이 제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공급의 요구사항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공급할까? 재생에너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해야 될까?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 말이야. 비판하는 거지.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자? 어떤 건축 과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건축 과정을 위해서는 화석교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부정의 양수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 35번. 자, 우리말 먼저 읽고 본다. 자, 봐라. 인류가 오랫동안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단 말이야. 자, 봐. 지금 인공지능이 있잖아. 알파고 있고 알지? 그 다음에 AI 많이 생겨났지? 그 다음 챗GPT 전부 다 인간처럼 사고하잖아. 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약간 경어를 쓰면 얘네들도 경어로 쓰고 참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잖아. 오늘날 인공지능 연구가 그 목표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인트 뭔지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나 도구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AI까지 오게 됐다. 그 얘기다. 오케이? Humans for centuries have dreamed of a machine that could become intelligent and make human-like decisions. 자,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이 말이야.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꿈꿔왔다. 기계를. 어떤 기계니? 뭐 할 수 있는 기계니? 똑똑해지고 그래서 인간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꿈꿔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there have been 믿음이 있어 왔죠. 자, 이 미스는 뭐야? 저거 잘못된 믿음이야. 신화라 하지 마라. 미스가 잘못된 믿음이죠. 당군 신할 때 그 신화인데요. 신화는 뭐 옛날에 곰이 호랑이가 마늘 먹고 하잖아. 다 잘못된 믿음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미스가 신화라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해봐. 어떤 게 있어 왔니? 잘못된 믿음이 있어 왔지. 뭐에 관한? 로봇과, 같은 맥락이다. 인공지능. 인공적인 존재. 다 모르면 이것만 기억해. 로봇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 왔다, 이 말이야. 언제 이후로? 고대 그리스 이후로. 자,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교 때. since 뒤에 과거 시점 나오지. 맞지? 과거 시점 나오면 주제를 뭐 나와야 돼? 현재 완료 나오는 거 알지, 요거? since 뒤에 과거 시점 이후로 현재 완료. 맞지?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야? 계속. 됐나? 해봐.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이런 로봇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쭉 있어 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거야? 판도라 상자 알지? 판도라의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있죠? 이 판도라가 이 사람이잖아. 신이야, 신. 뭘 릴리스 방출했니? 그 많은 어떤 질병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나쁜 것들, 해악들을 펼쳤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도 정리해놨다. 인간이 인간과 같은 기계를 꿈꿔왔다, 여기까지. 되지? 1번. 마찬가지로, 이 말이야. 문학에서도, 이 말이야. 자, 안 받아알지? 문학에서도 뭐야? 문학에서도 뭐가 나온다? 인간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자 했던 문학의 주인공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역사를 통해서 문학은 또 뭐를 꿈꿔왔니? 인간 같은 생명체, 인간처럼 생긴 생명체,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걸 꿈꿔왔고 2번, 또 생각하는 기계, 인간과 같은 생명체,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걸 꿈꿔왔다 이 말이야. 이거 예시죠. 예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 이 사람이 뭘 요청했니? 해봐. 뭘 요청했니?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물어봤고 뭐를 발전시켰니? 이 어떤 특정한 시험을 발전시켜 왔단 말이야. 뭐를 측정하기 위함이야? 기계의 지능. 그리고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기계의 지능과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인간이잖아. 인간의 느낌 들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기계, 지능, 이 두 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런 테스트를 발전시켜 왔다 이 말이야. 자, 요거 봐. 왼쪽 봐. 지금 뭐니? 문학도 인간 같은 생명체,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를 꿈꿔 온 거야, 문학도. 자, 기계도 인간 같은 생각과 추론을 물어봤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 얘기잖아.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느냐? 누구? 추론할 수 있냐? 인간처럼, 이 말이야. 이걸 물어봤고, 인지 아닌지 물어봤고, 결국 이 어떤 테스트를 개발했다, 이 말이야. 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 하냐면, 뭐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냐면, 기계의 지능이야. 인간처럼 기계가 지능이 있느냐? 지능을 측정하고, 또 기계가 스스로, 인간처럼 스스로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이 테스트를 발전시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계 역시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측정하는 테스트까지 만들어 왔다는 거야. 자, 다음, 몇 년이 지났다. MIT. 이 사람이 코인 만들었다. 인공지능을 만든 거야, 이제. 계속 그래서 뭐를 대체하니. 그 당시에 유명하게 사용된 표현, 이 어떤 오토마타 스터디즈라는 사용된 표현을 대체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왔다, 이 말이야. 자, 다음 4번 답 아니다. 자, 그때 이후로 만들었지.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이 뭐해 왔니? 뭐가 되었니? 연구와 실행. 뭘 만드니? Making Intelligent. 그러니까 뭘 만들어? 지적인 기계를, 총명하고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에 연구와 실행을 인공지능이 해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기계가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겠지. 또 너다.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는 이 기계. 인다우는 부여받다는 뜻이다. 합쳐서 잘 봐. 요 인다우 위드다. 인다우 위드가 뭐뭐를 부여받다는 뜻이다. 원래 적어봐. 인다우 A 위드 B가 A에게 B를 부여하다는 뜻이야. 제공하다. 원래 뜻이 A에게 B를 부여하다. 뭔 뜻이야? 뭐 제공하다, 공급하다 다 됩니다. 이런 뜻이야, 원래. 인다우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야, 원래. 근데 알다시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럼 왜 돼? 이게 당연히 어떤 모양이 나와? Be endowed.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내가 좀 얘기는 뭐냐면, 너 책에 지금, 하여튼, 요런 표현이 나왔잖아, 지금. 이거는 당연히 뭐가, 분사구문이니까 앞에 비동사 빙으로 바뀌면서 빙이 생략된 거겠지. 뭔지 알겠지? 그럼 해봐라. 이건 부여받아 해봐. 뭐를 부여받니? 추론과 학습을 사람이겠지?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서 부여받으면서, 누가? 요거죠. 부여받는 의미상이 요마죠. 여기 의미상이 좋으니까 기계는 부여받는 거죠. 결국은 이 making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기계, 총명한 기계를 만드는 연구나 관행을 AI, 인공지능이 이런 관행이나 그 다음에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니?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 만든 인간에 의해서 추론과 학습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야. 자, 이것도 맨 마지막 정리해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만들기의 연구 관행,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단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라. 자, 지나갑니다. 다음. 지금 장르가 참 넘나든다. 갑자기 사막 거북이 나온다. 사막의 거북이. 자, 보자. 사막 거북이 뭐야?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신체야, 신체. 생물학적, 신체적이야. 신체적이고 행동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는 잘 봐라. 사막에 있으니까 굉장히 약간 탈수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 동면에 대부분 동물이 좀 비슷하지 않겠나마는 겨울에는 잠을 많이 잔다 이 말이야. 여름에는 덥잖아. 그러니까 터널에 딱 들어가버려. 읽어봐라. 그리고 더위를 예방하는 방법. 자, 더위를 예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동면이 겨울이다. 집중해라. 동면은 겨울이고 터널은 여름에 들어가버리는 거야. 하나는 정교한 방광이야. 오줌 탱크, 물 저장소.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다. 자, 넘어가자. 봐.
사막의 거북이다. 털터스 알죠? 이거 육지 거북입니다. 육지. 터틀 뭐야? 터틀. 터틀은 뭐야? 바다 거북이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 옛날에 뭐 용궁 나오나 용궁. 용궁 나와서 왜 토끼 거북이 있지? 그 거북이를 먼저 하나? 요건 털터스다.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수륙 양용이야. 터틀은 물에만 있는 거야. 그 말은 왜 용광 갔다가 나와가 막 뛰고 하잖아. 육지에서 그자. 털터스야. Rabbits and Tortoise 나오거든. 하여튼 사막의 거북이다. 사막 거북이들은 거북이다. 단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야? 뭐를 위한 해결책이야? 다루다. 뭐를 다루는 단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니? 이 특정한 죽음의 밸리, 굉장히 아주 더운 지역이다. 이 극도의 더위야, 더위. 더위를 다루는 단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뭔지 아나? 거북이가 더위를 그냥 피해버려. 단순하잖아. 덥잖아. 피해버린다고. 근데 피하는 방법이 두 개 나와. 자, 이때 이서 뭐야? 이다고 뭐니? 같은 말이 아니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여기 뭐 쓰면 안 돼? itself 쓰면 안 된다. 뭔지 알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같은 말일 때 itself 쓰잖아. 같지 않다 했지 지금. 요거는 뭐야? 톨토스고. 요거는 더위야, 더위. 히트. 다른 말이니까 쓸 수 있는 거다. 자, B번 갈게.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 이거 누구야? 앞에 더 있지. 뭐야? 당연히 거북이 있지. 반대말이다. 자, 아까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여기에. 더위를 피하는 방법 얘기해야 되겠지. 더위를 피한다 했지. 그럼 더위를 피하는, 깨워라. 가만 알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다. 톨토스가 이름 공개한다. 원하면 얘기해라. 그 사막 거북이가 그거 더위를 피한다 이 말이야. 그 피하는 첫 번째 방법.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 거북이가 일단 동면하는 거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동면하는 거야. 겨울에. 하버네이트. 언제 동안? 겨울 동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엔드. 머무르지 어디에서? 터널에서. 언제? 많은 여름 동안에. 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나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같은 말. meaning, 분사구문 의미하다. 같은 말. which means. 계속적고 알지? 그리고 의미한다. 앞문장 전체다. 겨울에 뭐다? 동면하고. 여름에 터널 속에 지나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대띠를 의미한다고. 해봐. 그 톨토스가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얼마나? More than 90% of its life. 그의 삶의 90% 이상을 보낸다. 어디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 주의할 점 말해봐. 이 문장은 3형식이지. 이 3형식이거든, 지금? 근데 이게 뭐냐고, 지금. 이거 5형식이 아니거든? 일로 봐라. 톨토스가 시간을 보낸단 말이야. 90% 이상의 삶의 90% 이상을 움직이지 않는 채로 시간을 보낸단 말이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 형용사야. 그럼 이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로 보이잖아?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려면 이게 의미상의 주술관계가 돼야 되잖아. 이게 90% 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유사보야, 유사보. 이 주어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북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잖아. 유사보가 뭐냐면 가짜보야, 가짜보. 가짜보처럼 사용된 거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 움직이지 않다, 형용사 써야 된다. 같은 말,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같은 말이다. 사실은, 톨토스는 보통 뭐야? 단지 표면으로 나온단 말이야. 지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표면 나오겠지. 이거 만이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난 후에 표면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상당한 양의 비가 있은 후에 단지 표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니? get to.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자기 스스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톨토스는 저장합니다. stock up on. 뭐를 저장하니? 물을 저장하지. 식물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구멍을 판단 말이야.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야.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니? 지금마다 요의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더우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피한다. 더위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뭐다? 동면하는 거야. 많이 자버리는 거야. 여름에는 터널 속에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지. 비가 온 후에는 표면으로 스물스물 기어 나온단 말이야. 나왔지? 나와서 이제 뭡니까? 물을 축적을 한단 말이야. 됐지? 그 물 축적해가지고 그 더위를 견딘단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 갑자기 여기 뭐 방광 나오면 안 된다. A번 가볼게. 하지만, 같은 말이다. 비동사. be supplied with. 공급받다. 공급받기 위해서 이 말이야.
공급받아. be supplied. 뭐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그것에 연장된 동면이야. 자, 동면을 좀 더 자. 원래 뭐 3달, 4달 자는데 5달 잔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연장된, 제한되면 안 된다. 연장된 동면을 통해서 많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reptile, 파충류라면 안 된다. 그 누구니? 그 거북이가 어디에 의존해? 그 밖에 다른 것에 의존한다. 야, 여기서 그 밖에 다른 건 뭐니? 그 밖에 다른 것은 아까 앞에 다른 것에 의존함 했지. 피하기 위해서 뭐 했니? 아까는 동면, 그 다음에 터널이 있었지. 여름에, 그죠? 그 밖에 다른 게 의존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니? 그것에 매우, 엘라이 사이드다. 매우 정교한 sophisticated. 정교한 방광이다. 이 말이야. 오줌을 저장하는 장소다. 이거를 의존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 거북이의 방광이 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서브지, 서브. 가자 말이다. 뭐뭐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방광이 뭐로서 역할을 하니? 탱커야. 홀딩 탱커.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커야. 저장 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안에 물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 톨토스가 다시 흡입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 몸에 말하자면 뭐 물주름을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톨토스가 뭐를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물을 다시 흡수할 수 허락한다. 어디에? 자기 몸으로. 몸에 일정 부분 있다가 다시 몸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단 말이야. 놀랍게도 이 사막의 거북이가 완벽하게 어디로 간다? 하늘을 지낸다. 하늘을 지나간단 말이야. 뭐 없이도 신선한 물을 전혀 흡입하다. 같은 말이다. observing, intaking, 섭취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방광의 물을 채움으로써 버티는 경우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의 방광이 뭐야? 너무 중요하지. 어디에? 그 거북이의 생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인들이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하겠지? 공원 관리인들이 remind A 투부정사 해봐. 방문객들에게 뭐를 멈추지 말라고 상기시키니? 뭘 멈추니? 그래서 뭘 멈춰서 누굴 도와주니? 천천히 지나가는 무벌 누구니? 거북이죠. 거북이를 어디에? 그 도로 주변에 가로질러 천천히 지나가는 거북이를 멈춰서 도와주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왜 도와주지 않도록 했을까? 톨토스는 너무 너무 terrified. 겁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들을 집어올린다. 픽업 집어올리다. 같은 말. 픽업 them 안 된다. 그 거북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신기하잖아. 집어올렸을 때 너무 겁을 먹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비워버려. 뭐를 비워버려? 그들의 방광을. 오줌을 싸버린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저장되어 있는 방광에 있는 물을 다 버린다는 의미잖아. empty 비우다 같은 말. release. 얘 갑자기 채우다, 저장하다,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빨간색. release 같은 말이다. 방출한다. 물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losing, 잃어버리니? 그들이 귀중한 물의 저장이죠. 비축, 저장량, 비축량 정도, 비축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중한 물의 비축을 잃어버리면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놔두란 말이야. 괜히 잡았다가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방광에서 물을 배출시켜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지? 두 가지 방법이다. 자, 정할게. 자, 이게 지금 보니까 과학 지문도 많이 나오고 사실 뭐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바로바로 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다. 자, 요거는 물체가 움직일 때 있잖아. 마찰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의 어떤 범위가 많잖아. 공기 저항도 마찰력에 속하잖아. 그지? 다양한 상황에서 마찰력 설명. 자, 요거 봐라. 요 그림 한번 볼래? 이거 그냥 자전거라고 하자. 자전거. 이거 그냥 자전거를 합시다. 자전거는 알잖아.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어딨노? 여기 있잖아. 자전거 이렇게. 여기 림이거든? 농구할 때 농구림 알죠? 농구림. 그 림처럼 됐잖아. 여기 쇠가 있거든. 쇠 부분에 고무가 고무가 있다. 이렇게 양쪽에 땅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고. 자,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요 좀 축이 있어, 축. 요렇게 자전거 이렇게 이거. 요 돼 있지? 요 사이에 축이 있거든. 축에도 마찰력이 있단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자전거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요런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통해서 멈출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얘기 나온다. 그 다음에 공기저항까지 나온다. 볼게. B번. 자, 1번 했나? 해볼게. 한번 상상해봐라. 대 빠졌다. 대띠아를 한번 상상해보자. 대띠아 뭡니까? 네가 페달링하고 있다. 너의 자전거. 자전거를 뭐야? 이렇게 페달링 하는 거야. 너도 이렇게 페달링 하잖아. 자, 평평한 레벨, 평평한 도로 위에서 당신은 페달링을 멈춘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돼? 가다가 페달링 하지. 멈추면 어떻게 돼? 어떤 힘도 지금 작용하나 작용하지 않나? 너를 앞으로 움직이도록 작용하지 않잖아. 멈춰버리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B번. 니는 천천히 슬로우 다운 늘어지겠지. 점진적으로 늘어지겠지. 지금은 브레이크 잡은 상황이 아니고 나 페달링 하다가 페달링 하는 거 멈추는 거야. 평평한 도로에서. 그럼 페달링을 멈추잖아?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겠지. 노가 들어갔다. 작용하지 않겠지. 너를 앞으로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 자연스럽게 멈추겠지. 맞지? 그 얘기다. 점차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이 말이야. 느려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더 갑자기 more suddenly 더 갑자기 slow down 느려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어떻게 더 빨리 더 갑자기 느려질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것도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하니? 봐야 이제 뭐 함으로써 put on 브레이크를 밟다 정도입니다. put on 알겠지?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좀 빨리 멈출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뭘 바꾸니? 너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잖아, 그자? 뭘 만들면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네가 느리도록 만들면서 이 말이야. 네가 뭘 느릴 수 있도록 만드니? 더 갑자기 느려질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임에 틀림없다. 뭐를 발휘하다. exert, 발휘하다. 여기서는 철수하다라는 맥락 안 맞다. 방출하다 안 된다. 발휘하는 거야. 힘을 낸단 말이야. 힘을 발휘함에 틀림없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자전거와 너에게 힘을 발휘함에 틀림없지 브레이크가. 그래서 네가 뭐 할 때 아까 림 했죠 림? 아까 여기 바퀴 림이죠. 이거 림이다. 이거 쇠로 된 게 있다. 쇠로 된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준단 말이야. 브레이크 잡으면. 그래서 그 휠의 림 위에 그들이 그 브레이크가 잡고 문지르면서 너의 자전거와 너에게 힘을 발휘함에 틀림없다. 자, 이거 봐. B번. 자전거를 빠르게 속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브레이크의 림을 잡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경우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힘이다. 마찰이지. 아까 여기 딱 잡았지? 여기 딱 잡았지? 마찰이? 이게 마찰력, 프릭션. 마찰력이라고 불리워지는 힘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마찰력이라는 힘은 텐더 투 뭐 하는 경향이니? 뭐를 늦추니? 움직이는 것들을 늦추는 경향이 있지, 당연히. 행동함으로써. 어떻게? 어떤 방향이야,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그자? 정반대, 어디에? 움직임의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렇잖아. 앞으로 쭉 가면 정반대 힘을 가해야지 멈출 거 아니냐. 자, 주의할 점. 여기서 뭐니? 여기 형용사지. 여기 전치사지. 여기 명사지.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니? 형용사, 전치사, 명사 어디서 기억나니? 형용사, 전치사, 명사 뭐다? 형용사 11가지 가운데 하나지. 관계대명사, 주격 요것도 뭐니? 형용사 하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 다 앞에 요 명사를 수식해주면 해봐. 움직임의 정반대 방향, 그래서 뒤로 가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를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게 마찰력이다. 근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 심지어 브레이크를 온하지,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 또 다른 마찰력의 힘이란 게 있대. 브레이크 말고. 어떻게 마찰이 생길까? 당신에게 작용하는, 당신과 당신의 자전거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마찰력의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왜 S 없니? 여기 주다, 여기 선행사다. 똑같아. 아까 얘기했지? 똑같아. 현재 분사가 명사 수식. 관계 대명사 주격이 명사 수식. 해봐. 어떤 힘이야? 또 다른 마찰력 얘기해봐. 어떤 게 있니? 너와 너의 자전거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마찰력의 힘. 그리고 이게
또한 너를 느리게 만들지. 자, slow down 타동사 부사지. 맞나? slow down 하면 돼, 안 돼? 요 밑줄 거라. X표해. 그자, slow down이 뭐야? slow. 이게 타동사고, 그자? down이 부사다. 대명사, 목적어 못 쓰는 거 알지? 이어동사. 뒤에는 못 쓰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를 느리게 하는 또 다른 마찰력의 힘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3번 뭐니? 브레이크 말고 다른 마찰력이 존재한다라 얘기했지? 그게 바로 뭐냐? 요거 기억해라, 요거. 다른 마찰력 복수다. 요거야. 아까 다른 마찰력 힘이야. 그 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마찰력이야? 휠 안에, 아까 휠이 있죠? 요거. 여기 휠이죠? 요 휠 있지? 휠 안에 있는 여기 옆에 가로로 딱 박혀 있어. 여기 마찰력이 있거든? 휠 안에 있는 마찰력이단 말이야. rub on, 문지르다. 축이야, axle 또는 shaft. 이게 축이야, axle. 축, 자전거 축이지? 축에 문지를 수 있는 그런 마찰력이다. 그 다음 또 다른 마찰력. 또 다른 마찰력은 공기 오버이다. 공기 저항이다. 축 마찰력이고, 5번이다. 또 다른 마찰력은 공기 저항이야. 5번 공기 저항이다. 근데 그 공기 저항을 네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푸싱, 뭐를 밀어붙이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니? 누가 밀어붙이니? 여기 공기 저항이지. 공기 저항이 밀어붙이겠지. 너를 뒤로 밀어붙이겠지. 공기 이리 오니까 마찰력인 거죠? 너를 뒤로 밀어붙이겠지. 네가 마음에서 너와 너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 푸싱 의미상의 주어 공기 저항이 너를 밀어붙인다. 능동관계 맞지? 공기 저항이 푸시하니까 능동관계 맞습니다. 그럼 네가 뭐 할 때? apply A를 B에 가하다. A를 B에 적용시켜 해봐.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적용시킬 때? 네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 적용시킬 때 카트와 같은. 자, 6번은 뭐다? 카트에도 이제 마찰력을 적용하는 예가 나옵니다. 카트에 적용시킬 때 너는 뭐를 바라볼 수 있다?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주로 축이야, 축. 다리, 몸이죠. 몸에 문질러지는 그들이 로테이트 회전할 때, 그들이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할 때, 그 카트 알지? 카트 그 보통 네 개의 바퀴잖아, 그자? 그 바퀴에 그 안에 어떤 축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 축이, 그들이 로테이트 회전할 때, 축이죠. 축이 회전할 때, 이 몸체라면 사람 몸이 아니고 카트 몸체다. 카트 몸체에 러빙 온, 문질러지는 축. 이런 축도 결국 마찰력의 한 종류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을 전체에서 뭐야? 마찰에 관련된 이야기다, 알겠지? 마지막에 카트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마지막이다. 요 왼쪽 적어놨지? 이거 순서를 기억하면 된다. 자, 바로 일러 봐. 어차피 순서삽입 문제가 있잖아. 원래 순서삽입 문제가 나왔잖아, 그냥? 순서삽입 문제가 순서삽입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맞잖아? 이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삽입 문제가 여기만 나왔지만 이게 다른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순서삽입 문제가 순서삽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순서삽입. 지나갈게. 38번. 자, 어쩔 수 없다. 힘내자, 미안타. 자, 요거 우리 저번에 했지 싶은데 이거 했었나? 요거는.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 어쩔 수 없다.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지금 하여튼 상황이 애들 수학여행 갔던 학교도 있고 있잖아. 지금 조금 애들이 진도 내기가 조금 힘든 학교도 있고 해서 한번 했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더 할게. 자, 볼게. 디지털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선형의 라이너가 라이너. 라인 알지? 라인. 여기 선이잖아. 일직선. 네. 디지털 비선형 편집 시스템은 기존 선형 편집보다 더 효율적이야. 유연하게 영상을 편집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니?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 좋다, 이 말이야. 비선형 편집 시스템의 장점이야, 장점. 보게 바로 모든 에디팅 시스템스, 모든 편집 시스템들은 지금 non-linear, 비선형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다. 이게 뭘 허락해주니?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복수죠. 뭘 허락해주니? 임의적인, 랜덤이 임의적인 접근을 어디에? 어떤 비디오 샷이나 비디오 특정 장면에 임의적인 접근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없이도 앞으로 빠르게 가야만 하거나, 동사입니다. 앞으로 빠르게 fast 가야만 하거나,
그 특정한 장면을 발견하기 위하여 뒤로 빠르게 가야만 하는 것 없이. 자, 내가 이거 예를 들 때, 쌤 시대 때 마이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쌤 옛날에 요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있었거든? 뭐, 이렇게 구멍을 뚫린 게 있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카세트 테이프. 요 카세트 테이프가 어떤 그 장치에 넣으면, 마이마이에 넣어버리면, 이게 만약에 여기 곡이 1번부터 10번까지 곡이 있잖아. 1번부터 2번, 10번까지 곡이 있어. 이걸 넣어버리면 쭉 진행이 돼. 1번부터 쭉 진행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번 정도까지 계속 들었어. 듣고 난 다음에 1번을 다시 듣고 싶으면 지금은 1번을 딱 누르면 돼. 근데 쌤시대 때는 이거를 다시 요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는 버튼이거든. 요거를 눌러야 돼. 눌러가지고 쭉 끝까지 가야지 거꾸로 갔을 때 다시 1번이 체크하다 가잖아. 그럼 1번부터 다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야. 요게 선형적 시스템이라 보면 돼. 맞지?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보면 비선형 시스템은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고 이게 이미 아무데나 말이야. 1번이 1번, 2번이 2번 네가 누르기만 하면 쑥쑥 들어간단 말이야. 임의적 접근을 어디에? 특정 샷이나 특정한 같은 말이야. 특정한 비디오의 장면에 임의적인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이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없니? 앞으로 빨리 돌려야만 하거나 뒤로 그 특정한 장면을 찾기 위하여 뒤로 빨리 돌려야만 하는 것 없이 이 말이야. 자, 비선형 시스템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니? 한 범위의 특수 효과야.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애들 됩니다.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죠. 자, 특수 효과 세 가지. 슬로우 모션 할때 같은 뭐 딴 거 모르겠다. 슬로우 모션과 같은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 장점 또는 두드러지는 점, 하이라이트. 또 다른 강조점이 뭐야? 또 비선형이다. Detail Non-Linear System의 또 다른 강조점은 그것에 또 랜덤, 무작위의 접근 과정이야. 무작위, 임의적인 거야. 같은 말 arbitrary. 이다 중요한 단어인데 임의적으로. 시퀀스를 순차적인, 이게 뭐야? 순차적인 게 리너의 맥락이잖아? 이거는 non-linear니까 임의적인 접근 과정이다 이 말이야. 자, 관계대명사 소술령 또는 순삽입 어떤 과정이니? 자, 가목적 해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의미상해줘. 해석해봐. 누가? 편집자 한 명이 맞나? 원하는 샷이나 원하는 장면을 발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임의적 접근 과정이다. 이래죠 이거. 소설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이거. 형용사 쓰는 거 알지? 목적격 보기 때문에 이질리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지나갑니다. 또 뭐 하는 것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 스펜드 시간 아닌지 앞으로 빠르게 앞으로 돌리거나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빠르게 돌리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리와인딩 다시 돌리는데 시간을 써야만 하는 것 없이 이 말이야. 또 뭘 가지고? 비선형 편집을 가지고 샷, 장면, 특정한 장면들이 더해질 수도 있고 쉽게 제거되어질 수도 있지. 어떤 장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어떤 장소에서도 쉽게 이 샷이 제거되거나 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그걸 조정하겠지. 프로그램 길이를 자동적으로 동사수식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면 선생님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냥 선형적인 것처럼 쭉 그냥 올려버려요. 근데 이제 편집 기술이 비선형 편집 기술을 가진 분들은 이걸 딱 잘라내. 몇 번이 마음에 안 들잖아. 끄집어내서 또 첨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컴퓨터로. 자, 바로 난다. 이거 봐라. 이까지 뭔 내용이야? 이까지 뭔 내용이었지? 이까지가 뭐니? 비선형이야. 이까지 뭔 내용이었지? 비선형이야. 비선형 편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요소 뭐야? 선형이야, 선형. 선형적 편집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요소부터. 3번부터. 선형적 편집은 마치 뭐와 같다? 종이를 컴포즈 작성하다. 어디 위에? 타이프라이터. 종이를 쓰는 거지. 작곡하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그 타이프라이터 위에 종이를 쓰는 것과 같다.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잖아. 이것도 좀 원시적인 내용 같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뭐 할 필요가 있니? 더해질,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 전체 이 한 어떤 책이나 전체 어떤 하나의 개념이 다시 타이퍼, 수동태죠. 다시 타이핑 되어져야만 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뭐야? 선형적 편집의 방식이다 그자. 여기까지 선형적이다 그자. 그 다음 5번. 5번부터 뭐다? 여기서부터 5번부터 여기서 뭐야? 또 비선형적인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이 글 전체에서 선형적 방식이 요거 중간에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에 아까 however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형적 방식이 나오고 하지만 비선형적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선형적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야 보게. 하지만 반면에 나오잖아 봐라. 반면에 비선형적 방식은 마치 뭐와 같다?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만약 실수가 대꾸죠. 만들어지면 그것이 실수가 삭제되어지고 뭐와 함께 고정되어질 수 있니? 몇 개 키보드야. 수정대다 해볼게. 몇 개 키보드, 컴퓨터 자판 키보드죠. 키스트로크이죠. 키스트로크 몇 번 톡톡 두드림으로 삭제되어지고 그 실수가 삭제되어지고 그래서 수정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쉽게 더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약간 대꾸가 되겠지. 실수가 만들어졌고 과거, 지금 실수가 만들어지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그냥 과거의 맥락이 되거나 선형적 편집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고 밑에 거는 비선형적 편집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되지? 자, 정한다. 그 다음 자, 이게 사실은 넘버 2 문제다.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 저번에 설명했지 싶은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다. 39 제일 어려운 게 뭐니? 요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 요거 한번 봐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누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뭐냐 이 말이야.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의도하고 행동의 결과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 자, 내가 요 예시 들었지. 체육 시간에 축구공이 빵 날아온단 말이야. 누가 공을 딱 찾는데 학생이 많은데 공이 날아온 거야. 근데 그 공이 만약에 제대로 날아가서 누군가를 맞췄더라면 그 사람이 위험할 상황이야. 많이 다칠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을 딱 날아오는데 의도적으로 막아. 의도적으로 공을 막았어. 선한 의도가 있지. 선한 의도로 막았고 실제로 결과도 그 사람이 공을 찬 행동에 결과도 선하잖아. 아무도 안 다쳤잖아. 이럴 때 이 막은 사람의 선한 의도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그럴 때 이 막은 사람이 선한 의도와 행동의 결과가 선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 봐. 축구공이 날아오는데 우연히 하품하면서 손을 들었어. 하품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맞았잖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안 다쳤잖아. 선한 결과는 나왔잖아. 안 다쳤잖아. 그제? 하지만 내가 선한 의도는 아니었잖아. 우연한 행동이었잖아. 그자? 이럴 때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야.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결과는 지나가는 학생이 공에 맞지 않았잖아. 공이 맞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다? 선한 결과, 행동의 결과는 나왔지만 의도 자체가 내가 일부러 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아니다는 뜻이야. 여기 아까 슬랩스틱 코미디에 내가 예시로 넣는 거다. 자, 볼게.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자, 일단 여기서 바로 볼게. 이 주제문이다. 자, 도덕적으로 good person, 선한 사람은 사람이야. 원이다. 어떤 사람이니? 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고. 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 아,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현저하게 덜 자주 하는 거야. 덜 자주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덜 자주 하는 사람이고, and,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선한 행동을 현저하게 더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더 자주 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지?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Judging a person.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도 입을 웃으면은 이거 끊어라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끊고 이렇게 문장이 주어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판단함에 있어서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도와 동기, 같은 말이야. 의도 또는 동기입니다.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의도, 동기 둘 다지. 왜 알 나왔니? 나돈니 버들소 비는 버들소 뒤에 있는 말에 의해서 동사가 일치되잖아? 복수니까 알 나온 거다. 이 둘 다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야. relevant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뭐 이런 뜻이 있다. 유어 의미한. 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자, 의도. 뭐 할 의도가 있어야 돼. 뭐 할 두.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피해야 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intend to가 뭐야? 뭐 할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좋은 행동을,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피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의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떤 한 사람 있니? 어떤 펄슨이 한 사람 있노? 의도치 않게. 자, 의도치 않게 이 말. 의도치 않다는 말은 의도가 없다는 뜻이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막는 거야. 이거 어떤 경우야? 아까 공이 나왔을 때 하품하면서 맞는 경우죠.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의도치 않게 막아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같은 맥락이다. 그들에게, 이거 역시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자, 지금 병렬 구조 봐라.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여기 동사 나왔지. 이게 단수다. doesn't. 이게 person 수식한다. 단지 어떤 이유만으로 특정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뭐 할 때? 그녀가 의도한 대로 특정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주어다. 뭐니?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이 첫 번째로 이해되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막은 사람이야. 그자. 의도치 않게 아까 막았잖아. 이 사람이랑 또 그녀가 의도했던 대로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거야. 같은 말이야. 위에 거 밑에 거. 그녀가 의도한 대로 특정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도 역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 이 말이야. 자, 의도가 없었잖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잖아. 그죠?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그 다음 비록 이러한 종류의 상황, 아까 위에 있는 상황이다. 우연히 선한 결과가 발생했다. 요 앞에 첨가해봐. 의도가 없었지만 위의 내용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위에 의도가 없었잖아. 의도가 없었지만 우연한 선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죠. 위에 거. 어떤 선한 결과니?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막아버렸잖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해로움을 막은 사람이니까 결과는 좋았잖아. 어쨌든. 이런 종류의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단지 어디에서? 아까 얘기했지? 슬ap스틱 영화. 밑에 또 요 내용이다. 요게 좀 상황이 좀 재밌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런 영화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be worse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뭐라고? be worse ing가 뭐라고? 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뭐를 피하기 위하여? 잘못된 인상, 해봐 동격된 어떤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자, 어떤 잘못된 인상 해석해봐. 이때 강조문법이다. 강조라 적게 강조. 자, 요 중간에 이게 강조되는 거 알지? 이리저 대선 이때 강조문법이고 중간에 이게 강조됩니다. 해석해봐. 실제 결과야.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고. 뭐가? 중요하죠. 누가? 자, 이거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 했니? 요게 동명사 나온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온 거고 요 전치사 동명사 여기 의미상의 주어라 했지. 해석해봐.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되잖아. 판단되는 것이 판단되는 방향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자, 다 빼고 어떤 여자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된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잖아.
결과이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이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한 사람이란 것은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의도하고 결과가 똑같아야지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선하다 나쁘다라고 어떤 사람이 선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쁘다라고 그런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의도도 중요하잖아. 행동의 결과이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이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은 뭐니? 의도가 없었다 했잖아. 의도가 없이 좋은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 그럼 의도가 없다란 말은 의도가 중요하단 말이잖아. 맞지? 이 둘 다가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 거야. 자, 하지만 실제 결과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실제 결과도 중요하다는 뜻이야. 올라가 볼게. 알겠잖아. 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니?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의도가 있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건 행동이 안 됐다란 말이잖아. 맞지? 해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실제로 못한 거거든. 못한 사람은 역시 또한 뭐야? 뭐로?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로서 여겨질 수 없다. thought of에서 뭐야? 몸으로서 여겨지다는 뜻인데 not 일반적으로 뭐로서 여겨지지 못하니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정반대야. 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말이야. 이게 의도가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한 개가 부족하잖아. 이것도 그 사람 역시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행동이 중요하다 했지.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데 아까는 뭐니? 행동의 결과가 안 된 경우잖아. 자, 그러한 사람에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such a person 누구냐? 이거지. 어떤 사람? 이거지. 어떤 사람이야? 행동의 결과가 없었던 거. 의도는 있었지만 행동의 결과가 없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it may be said that 됐디야라고 말해질 수 있지. 뭐라고 말해질 수도 있니? 그녀가 얘기했지. 의도가 좋았다 했지. 의도는 좋았지만 칸트, 순수 이승변, 유명한 철학자와 이 칸트와 반대로 이 결과는 사실은 필요했잖아.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선한 것으로 여겨지기 전에 결과가 필요했잖아. 사실 근데 결과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결과 제대로 나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됐지? 좀 어려웠다. 왔다 갔다 했다. 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하자. 이거는 필요하면 다시 한번 해줄게. 전화할게. 40번. 자, 인간의 시각은 사물과 기능적 관계와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만 카메라라는 것은 편견 없이 세계를 기록한다 이 말이야. 자, 인간은 우리가 이제 눈을 바라보잖아. 우리 인간의 눈이랑 카메라 셔터, 카메라하고 비슷하게 많은 비유를 하는데 인간은 우리가 보는 게 당연히 편견이 딱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이라든가 맞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편향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카메라는 정반대란 말이야. 자, 일단 바로 볼게. 일단 시각이야. 시각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서 시각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특정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뭘 확립하니? 무의식적인 위계, 순서. 자, 하이어archy 굉장히 많이 나온다. 위계 질서, 계층 뭐 이런 의미다. 순서, 순위 뭐 이런 뜻이다. 하이어archy. 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위계를 확립한단 말이야. 근데 그 위계가 어떤 위계니? 뭐를 반영하니? 그 물체, 그 대상에 대한 기능적인 관계야. 전마가 기능적인 관계를 반영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우선순위. 다시 여기 뒤에 어떤 애가 나오냐면 해머가 나와. 망치가 나와. 망치로 생각해봐. 자, 망치에 대한 기능적인 관계 그리고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무의식적인 위계를 확립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얘기해 줄게.
망치를 딱 봤을 때 있잖아. 망치의 기능적인 관계는 뭐니? 망치는 뭔가를 때리고자 하는 기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거랑, 그리고 망치를 딱 가지고 순간적인 우선순위, 망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갑자기 뭐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란 게 뭐냐면 망치를 딱 봤을 때 망치가 떠올랐을 때 망치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라든가 망치의 기능성이 먼저 떠오른다 이 말이야. 에 반영하는 무의식적인 순서를 확립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뭐를 시각화할 때 상상하다는 뜻이야. 이미지닝. 자, 뭘 상상할 때 해멀, 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해머 하나를 한번 상상해봐. 상상했을 때 우리는 그 망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옆모습을 바라보지. 혹은 어떤 다른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로 망치를 바라본다 이 말이야. 일로 봐라. 망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망치를 이렇게 바라보겠냐고. 위에서 봐. 위에서 봤을 때 막 이런 자루가 있다 보자 이렇게. 이게 어떤 자루잖아. 자, 우리가 망치를 바라봤을 때 위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게 망치잖아. 그리고 이게 자루거든. 망치 거꾸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망치를 위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 망치를 위로 바라보면 밑에 자루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자, 너한테 망치를 상상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망치를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자루가 안 보이도록 위에서 바라보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상상한다? 순서가 있다고. 위계가. 하이아르키가 있다고. 그 순서가 뭐다? 사용할 준비를 딱 할 수 있는 비스듬하게라든가 옆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상상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망치를 우리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할 때 우리는 그 망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 프로파일, 옆모습으로 혹은 어떤 다른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야. 각도로 이 말. 비슷하고 딱 봤을 때 망치로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각도. 그래서 사람은 아마도 시각화하지 않아. 해머를 뭐로서 보여지는 대로 이게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해머가 보여지는 대로 상상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뭐 하도록? 손잡이가 숨겨진. 자, 해머의 머리에 의해서 손잡이가 숨겨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 해머의 손잡이가 안 보이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바라보도록 꼭대기로부터 해머가 보여지도록 시각화하진 않는다 이 말. 다시. 그러니까 visualize A is B는 A를 B로 시각화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해머를 위에서부터 보여지도록 시각화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위에서 바라보면 자료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기능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 물체에 대해서, 망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자, 망치의 기능이 뭐니? 때리는 거잖아. 이게 뭘 만드니? 시각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시각적 기대는 뭐를 방해하니? 우리의 카메라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카메라처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interfere with, 방해하다는 뜻이야. 인트랍이 답이거든, 너 책에. 방해하는 시각적 기대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거야.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뭔가를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잖아. 이미 편향된 우리의 기능적인 망치에 대한 생각이 있지. 그걸 딱 가지고 그런 시각적 기대를 만든단 말이야. 망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런데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이 뭐니? 카메라는 그냥 객관적으로 다 찍어버리잖아.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런 카메라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시각적 기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아무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치에 대한 시각적 기대랑 카메라가 찍는 건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카메라는 인간의 눈처럼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카메라가 좋아요. 카메라는 뭘 본다? 단지 형상과 색깔을 바라본다 이 말이야. 형상, 모양과 색깔을 바라본다 말이야. 그래서 카메라는 뭐를 기록하니? 다큐멘트, 세상을 기록하죠. 공평하게, impartially, 부분이 아니다. 공평하게 세상을 기록한다 이 말이야.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렌즈는 단수입니다. 어떤 렌즈는? 원래 단복수 똑같은데 어가 붙었죠. 그건 단수 취급하는 거야. 뭐와 유사한 렌즈로 바라보니? 렌즈를 통해서. 눈과 유사한 렌즈를 통해서 공평하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사진이죠. 사진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그 사진은 놀랍지. 왜 놀랍니? 그 사진이 뭐를 해석하지 않니?
헷갈리는 세부적인 사항을 해석하지 않고 단지 그 세부 사항을 그냥 serve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냥 serve 그냥 제공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진이란 것은 사진기가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진이 놀랍지. 왜 놀라우냐면 그 사진이 헷갈리는 세부 사항을 interpret 해석하지 않잖아. 있는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다고. 하지만 나대의 법비 단지 그것들을 그냥 제공해줘 우리에게. 뭐로? 기계적인 무관심. 기계적인 무관심이란 말은 기계처럼 무심하게 이 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평평함이죠. 고르단 말이야. 편향이 전혀 없잖아. impartial. 그러니까 공평한. 그러니까 평평함, 그 카메라의 평평함 때문에 사진의 평평함 때문에 사진이 뭘 포함하고 있니?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니?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는 알아보기 힘든 색깔이나 알아보기 힘든 형상으로서 보이는 구역까지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아보지 못한 우리 인간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바라보는 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고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카메라는 아주 흐릿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색깔이나 형상처럼 보이는 구역도 담아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객관성을 딱 가지고 있잖아. 자, 다 보자.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형성이 되죠. 확립된 순서가 있단 말이야. 순서. 뭐를 기반으로? 기능적 관계죠.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확립된 위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as 주어 비동사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어가 있는 그대로 정도입니다. 이거는 주어가 있는 그대로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능력을 왜곡시키는 거지. 왜? 기능성이 있단 말이야. 기능적인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카메라가 하는 행동이잖아. 근데 그러한 우리의 능력을 지금 방해한다가 맞다. 그리고 뭐와 달리? 카메라의 어떤 관점과는 달리 카메라의 객관적인 시각과는 달리 이게 맞겠지. 자, 이거 다시 봐라. 우리가 시각적 인식은 형성이 되지. 확립된 순서가 있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 근데 이 순서가 기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문장, 그래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건 카메라가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능력을 약간 방해한다는 맥락이 맞다. 뭐와 달리? 카메라의 객관적인 시각과 달리 말이야.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포인트 이거야. 우리가 망치를 상상해 보라면 망치가 여러 가지 360도 회전하면서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편향된 아까 얘기했죠. 맨 첫 문장. 인간이 뭐니 기본적으로 선입견에 의해서 망치를 기능적으로만 딱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치의 기능성은 때린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때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망치 자루가 위에서 망치 때리는 부분하고 밑에 자루가 밑에 이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기능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지만 사진기는 사방팔방 다 객관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다. 자, 41, 2번. 저것도 해치 싶은데 다. May I help you와 같은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는 고객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고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판매 성공에 이게 있으며 고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판매 성공에 중요하다. 이거 했었나 저번에? 안 했나? 이런 느낌이다. 아니야 우리가 마트 갔는데 있잖아. 아니 너 물건 사러 갔어. 아니면 무슨 하이마트나 전자장비 사러 갔다. 휴대폰 사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 딱 들어? What can I do for you? 또는 May I help you라고 물었을 때 어떤 느낌 딱 드느냐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May I help you라고 물었던 그 직원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일단.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으면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감을 주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may I help you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야. 한번 볼게. may I help you는 이게 왜 R 나왔니? 최악의 네 단어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 네 개라 보면 돼. 네 개니까 R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 단어가 R 최악의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니? 소매죠. 소매 상인이 salesperson 판매 직원인데 하여튼 소매였게 소매 상인이 utter 말하던 뜻이야. say 소매 상인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네 단어야.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말하는 최악의 네 단어라고. 왜냐하면 그 네 단어는 뭐를 encourage 격려하지 못해. 고객으로 하여금. 자, encourage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와야 된다. 해봐. 그 네 단어는 고객이 말하도록 장려하지 않아. 그 다음 여기 1번이 여기 1번이다. 여기 encourage 동사 원형이 아니고 여기 1번이라고. 그럼 그 네 단어가 뭐를 두니? 그 고객들을 방어 자세로 둔다 이 말이야. 그 네 단어가 고객들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고 장려하지 않고 그 네 마디가 둔단 말이야. 그들을. 이때 네 마디, 이때 대는 고객들이죠. 고객들 다르죠. 이 복수다. 이 같은 말 아니다. 그 네 말이 고객들을 방어 자세를 취하게 둔다 이 말이야. 자, 다음. 이 네 단어는 보통 draw out, 뭐를 끌어당기니? 부정적인 반응을 draw out, 끌어당기겠지. stop cold, 갑자기 멈춘다. 뭐를? 그 판매에 대한 어떤 판매 거래야. 판매 거래. 그러니까 sales, 판매하는 거래. 판매 거래란 말은 우리가 여기 물건을 사러 갔잖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마치 이 네 마디가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당기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이 뭘 멈춰버리니? 판매하는 그 거래를, 물건을 사고 판 판매 거래를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당긴다 이 말. 도출한다 이 말이야. 자, 다음. 그럼 어떤 예시가 나오겠니? 딱 꺾였다 여기서. 어떤 예시가 나오겠니? 이제 그러면 더 나은 질문에 대한 예시가 있겠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할 때. 자, 고객에게 누가 접근하니? 요즘 ING 의미상이 좀 누구니? 세일즈 퍼슨이지. 그 인마 입장에서 접근은 능동관계 맞지? 투수면 안 된다. 이 타동사기 때문에 투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질문의 예시는 주어 동사. 이거 주어 동사다. 바로 뭐야?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you are looking for? 자, 당신이 찾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나요? 좀 구체화시켜서 묻는 거지. 그죠? 당신이 찾고 있는 특히 어떤 것이 있나요? 아니면 또는 당신은 쇼핑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위해서 쇼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선물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만약 패션 세일즈 퍼슨 누구야? 의류죠. 의류 판매 직원이 너에게 접근한다면 가정법 과거죠. if 뒤에 과거동사. 너에게 may I help you라는 말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하게 된다면 chances are that 적어라. chances are that은 적어봐.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다 그냥. chances are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that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냥. may I help you라는 말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하게 된다면 당신은 would feel, 가정법 과거죠. would 뒤 동사원형 that이야. that 빠졌다. that이야를 느낄 것이다. 뭘 느끼니? 그 판매 직원이 신경 쓰지 않았군. 신경 쓰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대사죠. may I help you. 이 대사는 wrote to memory 나왔지. wrote to memory. 뭐 기계식, 이게 기계식 외워야 된다. wrote. 기계식 접근 방법이다. 이 네 단어가, 이 대사가 어떤 대사야? may I help you라는 대사는 기계적인 접근 방법이죠. 관계대명사. so, 너무 남용된다. over, 많이 사용된다. 너무 남용되어진, 누구에서? 훈련받지 못한, 그리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전혀 관심이 없는 판매 직원에 의해서 너무 과용되는, 너무 많이 남용되어지는 접근 방법이다 이 말이야. 자, 계속 같은 말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shudder, 몸서리 친단 말이야. 와, 소름 끼친다 이 말이야. 공포에 질렸어 이 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 말들을 onING 듣자마자 onING 알지? 듣자마자 공포에 몸서리 친다 이 말이야. 어떤 의미야? May I help you의 질문의 의미는 바로 대띠아야. 고객이 지금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May I help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May I help you라는 질문의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느낌이거든. 그 의미는 대띠아를 내포하다, imply가 맞아. 내포하다, 암시한다는 뜻이야. 뭐를 암시하고 있니? 고객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구출될 필요가 있다. 고객이 구출될 필요가 있다는 걸 내포한다 이 말이야. 자, 요거 한번 밑줄 꺼볼래? 요거 밑줄 꺼봐라. 요거 옆에 한 개 적어라. 공간이 있으면 옆에 한 개 적어라. 이거 뭐냐면, 자, 요거 한 개 설명해줄게. 요거만 그냥. 요게 need잖아. 요게 일단 요거만 알아야 돼. need 뒤에 한 거 기억해. need 뒤에 능동형 동명사 요래서 되고 to be, pp 써 같은 편이다 이게. 뜻이 똑같고 해석은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뭐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수동으로 해석한다. 이게 중요하다. need and나 need to be pp는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수동으로 해석한다고.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래? 어떻게 바꿀래? 어떻게? need rescuing 같은 거 있네. need to be pp 이래 쓸 수 있다. 이거 같은 편이야. 해석은 안 나가고 수동태. 해봐. 구조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사실 같은 게 원트야. 시험 안 나오겠지만 같은 편이야. want, need 같은 편이야. 뭐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다. 그냥 관용 없거든. need랑 want 뒤에 동명사 능동형 동명사는 to be pp 수동형 to 명사 같아. 해석은 수동태로 해석한다. 자, 지나간다. 해석해봐. 그래서 이게 그 고객이 rescue 구조하다인데 수동태 구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거의 모든 자 this 이것은 거의 항상 뭐를 두니 고객을 어디에 아까 얘기했지? 방어 자세를 방어죠. 방어 위치에 고객을 둔다 이 말이야. 그 말 자체가 No thank you 라는 대답을 하고 싶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 너희들 입장에서 뭐야? 우리 입장에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할게요. 이 대답이 보통 적극적인 반응이라니까. 비록 만다 할지라도 사실은 고객이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하지. 도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답은 No thanks입니다. 무의식적인 thought 생각, subconscious thought. 무의식적인 생각이죠. 누구에 의한? 고객에 의한 무의식적인 생각이 바로 뭐냐면 고객이 사실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I'm smart enough to figure out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나 똑똑해요. 그리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속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뜻이고 아까 물었을 때 뭐니? No thank you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외관상 형식적인 대답이고 이게 잠재의식 쪽의 생각은 이거야. 됐거든요. 제가요 이 정도 해결할 정도의 충분한 스마트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 필요 없거든요. 이 말이 속뜻이다 이 말이야. 고객이 압박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코너에 몰린다. 코너에 몰리면 공경에 처하다. 코너에 몰리면 판매 직원은 당연히 판매량을 만들 수 없죠. 판매를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접근 방법은 뭐를 촉진해야 된다. 자, 이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데 이 접근 방법이 갑자기 일어나거든. 헷갈리지? 이 접근 방법은 해결책이야. 해결책을 의미한다. 해결책의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해결책을 낸단 말이야. 여기서 갑자기 이때 더라는 것은 앞에 있는 더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정관사 더라는 게 있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앞에 더를 막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태양할 때는 그냥 무조건 더선을 썼잖아. 수식 받을 때도 앞에 더를 쓰고 그자. 복잡다단하니까 이 접근 방법은 그냥 새로운 접근 방법 거의 끊어 그냥 이렇게 끊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 이래 보자. 그래서 그럼 해결책이 뭐니? 해결책은 뭐를 촉진해야만 하는 거니? 편안한 환경을 촉진해야 된단 말이야. 뭘 만드니? 단수죠.
고객들이 뭘 느낄 수 있도록. There is no rush. 서두름이 없다. rush는 뭐 서두름이란 뜻이거든. 돌격이거든. 서두름이 없다라고 고객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편안한 환경을 촉진해야만 한다. 게다가 첨가. 고객들이 주변을 둘러보기를 원한다면 고객들은 뭘 느껴야만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alright, 괜찮아요 라고 느낄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니? 고객들이 정말로 뭘 원하니? 주변을 훑어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이다. 언론이죠, 언론. 뭐 by themselves 같은 말이다. by themselves 같은 말이야. 알지? themselves. 그러니까 by themselves. 그러니까 혼자서, 언론 혼자서 고객들이 둘러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판매 직원은 그저 고객들에게 뭐를 주어야만 하니? 그냥 그들 명함을 주는 거야. 가서 명함 딱 주고 필요하면 저 호출하세요. 이런 식의 느낌 아이가? 명함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 자신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판매 직원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킵에 의미상해 주고 임마지. 판매 직원이 자기 자신이 언제든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뭐 하는 경우에 고객이 뭐야? 질문이나 뭐 어떤 컨선, 관심거리가 있는 경우에 이 말이야. 자, 답은 May I help you가 왜 실패하느냐? 실패한 이유를 다 설명했다. 한번 자 마지막 다 됐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내용이 뭐 별로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마지막 B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발이 볼게. 식당이야. 간이 식당, 카페테리아 식당이 고등학교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동안이 말이야. 그날 오후야. 데이브가 하면 이게 여기 이 데이브 적어봐. 이 데이브가 맥락상 어떤 의미냐면 조금 확실한 건 아닌데 좀 왕따 정도로 봐야 돼. 느낌상. 왕따가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힘든 상태 아이야. 지금 내용상 봤을 때 이 아이가 남들한테보다 좀 정서적으로 좀 아이가 좀 부족하거나 왕따 당하는 느낌이라 보면 된다. 자, 간이 식당이 그날 오후에 고등학교 학교 학생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 데이브가 갈증이 나다. 갈증이 나는 거야.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있었지만 그와 멀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일반 대상이죠. 우리가 근처에 있었지만 그와는 좀 떨어져 있었다. 우리란 말은 나를 포함한 개념이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맞아? 고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야. 시험에 대해서. 다음 시기, 어떤,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았던, 헤드 PP죠.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았었던. 자, 여기 왜 빠졌니? 여기 관계되면서 위치에 빠졌지. 어떻게 알아? 여기 웬스 만든다. 왜? 여기 for 있잖아, for. for 있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빠진 거다,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하여 공부하지 않았던 그 시험 기간에 과연 걱정한다 이 말이야. 공부도 안 했으면서 시험 기간에 걱정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쏟아두면서 그와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누구야? 데이브죠. 데이브가 우리의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be forced to 강요받다. 어쩔 수 없이 뭐마다. be forced to는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뭐야? 그것 우리의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 어쩔 수 없잖아. 같은 학생이니까 우리 세상과 좀 동떨어져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이다. 우리의 세상의 일원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 이 말이야. D번 그가 서 있었다. 어디에 서 있었니? 음료수 자판기에 서 있었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겠니? 음료수에 자판기 음료수 먹고 싶겠지. 파멀링 더듬는 거야. 뭐를 통해서 그의 가짜 가죽이죠. 인조 가죽 지갑을 찾는 거야. 찾으면서라는 뜻이다. 뭐를 위해서? 체인지는 일종의 동전이죠. 동전을 위해서 찾는 거야. 그가 came up, 이거 찾았다는 뜻이야. 뭘 찾았니? 주름진 지폐 한 장을 찾은 거야. 자, 그 사람 또 잔돈을 못 찾아서 주름진 달러 지폐 한 장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초조하게 glance at 그의
테이블을 이렇게 힐끗 본 거야. 근데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니? 다른 학생들이, 그의 반에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었던, 이 sit 자동사죠. 1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where이 나올 수 있다. 그 테이블을 이렇게 힐끗 본 거야. 눈 의식하는 거지? 테이블은 뭐 하려고 노력했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 기계가 그의 돈을 받아들이는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 지표를 계속 넣으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가 여러 번 실패한 후에 몇몇 학생들이 뭐 하기 시작했니? 그를 이제 비웃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는 약간 떨리기 시작한 거야. 남이 비웃으니까 약간 열받겠지. 떨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눈물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눈에서. 자, 이 와중에 내가 we 포함된 내가, 지각동사, 목적어는 그가 그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야. 포기하고.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였어? 그가 포기했었던 것처럼 보이면서, 이 말이야. 그 다음. 하지만 포기한 것처럼 특정한 이유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잖아. 하지만 특정 이유로, 어떤 이유로 그가 그 포기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야. 그는,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봐, 요거 봐라. 요거 나던틸 시험 나오죠. 나던틸. 자, 빨리 해석해 볼게. 그가 떠나지 않았다. 그가 음료수를 가질 때까지는 떠나지 않았지. 요게 나던틸 도치로 나올 수 있거든. 요 나시제. 요거 두 개 합친다. 합치면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겠지. 그럼 until 뒤에 거 그대로 적어. 이렇게. 뒤에 거 적었지? 그 다음에 도치야. 이거 도치야. would, 주어, 동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던틸 알지? 도치다. 해봐.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석해봐. 그가 음료수를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뭐 했니? 그는 떠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뭘 가지고? 단호한 표정이죠?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목적 없이 키바인지 계속해서 푸시한 거야. 돈을, 지폐를 어디에 넣어? 기계에 넣었단 말이야. 계속 넣었단 말이야. 왜? 열받으니까. 성공하려고. 바로 그때 popular. 인기 많은 3학년 학생이야. 상급 학생 한 명, 남자가 일어서더니, 그의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 걸어왔단 말이야. 그 소년에게 걸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이 말이야. 조용하게 설명해줘. 이때 그 누구야? 상급 학생이죠. 이게 답 4번이다. 그 조용한 상급 학생이 조용하게 뭘 설명했니? 그 기계가 얼마나 have a trouble인지, 달러, 지폐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상급 학생이 동전을 잡아당긴, 어디에서부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잡아당기더니 그 동전을 기계에 대신 넣어준 거야. 데이브가 그에게 이제 달러를 줬겠지. 돈을 대신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뭘 선택했니? 맛이죠. 과일 맛 주스 한 개 선택했다. 그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내가 이거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두 명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자, 맞아. 이제 요약할게. 요약문이 좋다. 비록 데띠아가 분명했다 할지라도, 해봐. 이게 가주 진조지 해봐. 뭐가 분명했다 할지라도 그 두 명이다. 데이브하고 상급생이 어디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왔지. 무슨 말이야? 아까 데이브는 뭐야? 좀 왕따이 기지고 상급생은 인물도 좋고 사회성이 좋잖아. 그런 맥락이다. 그러니까 두 명이 다른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그들은 뭐를 공유했었니? 하나의 실질적인 이해를 공유했었지. 내가 어디로 걸어 나갔을 때 점심 테이블로부터 걸어 나가면서 그날 나는 데이브를 봤다, 이 말이야. 나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와 그의 돈이, 지폐죠. 아까 안 들어갔던 돈 아이가? 그 데이브랑 그의 돈이 똑같은 것처럼 보였지. 돈도 뭐야? 그 안에 막 수용이 안 됐잖아. 그 데이브도 친구한테 인정을 못 받고 비웃음을 당했잖아. 그런 느낌 아이가? 약간 동일체지. 그러니까 똑같다, 비슷한, similar, resembling, comparable. 같은 말이다. 유사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그들 둘 다는 뭐야? 받아들여지지 못했지. 어떤 장소에서. 세상이 말했던 장소. 어떤 장소야? 그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건 사실은 accepted거든? 빠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해야만 했다. 수용되어져야만 했다라고 세상이 말했던 그 상황에서 결국 이 두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뭐처럼?
달러가 뭘 발견했던 것처럼 따뜻한, 가슴 따뜻한 시니어의 포켓. 아까 이 남자가, 데이브가 1달러짜리, 아까 달러가 안 돼가지고 줬잖아. 그 달러가 따뜻한 이 사람의 시니어의 호주머니 안에 이 달러가 특정한 장소를 발견했었던 것처럼 나는 확신했다. 그도, 데이브도 언젠가는 그의 장소, his place다. 소유대명사. 역시 그의 장소를 결국 발견할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다. 자, 오늘 고생했다. 내가 뭐 희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미안하다 하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하자. 자, 너도 열심히 하자.